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를 말하는 가장 도발적인 방법. 직설 본색입니다. 자, 김영롱 앵커는 경제방송 볼 때마다 가장 불만이 뭐였어요? 배가 계속 안 나온다는 거? 네. 이거 농담이고요. 네. 경제방송 하다 보면 사실 어려워요.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많이 어렵죠. 제가 네. 경제방송을 진행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저희들은 뭐 계속 공부하고 막 자료조사하고 하다 네. 보니까 이해가 가는 거고 네.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끔씩 해요. 그래서 아마 누구나 이런 욕구를 갖고 있을 겁니다. 이 경제 어려운 이야기를 명확하고 직설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느끼실 텐데 예.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 뭡니까? 직설 분석.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경제를 아주 명확하고 직설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직설 본색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설! 분석. 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의 직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종효 전문위원과 김영롱 앵커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저희 인사가 이래요. 이제 이걸로 통일을 시켜가지고요. 저는 김종효 전문위원 볼 네. 때마다 좀 네. 때를 태우고 싶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너무 지금 순수해서. 아니 순수보다는 예. 너무 그 방송에 정형화되어 계시기 때문에 너무 방송 잘하시죠. 하지만 오늘 좀 때를 태워드릴 겁니다. 긴장하세요. 때를 태우지 않아도 스스로 때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막 사생활 막.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 저희가 어떤 내용을 준비했는지 지금 바로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살아나요 LG. 살아나야지. 좀 너무 평이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저희 원래 직설본색의 이름에 어울리게끔 별로 굉장히 자극적이진 않네요. 자극적일 것 같은데 네. 자, 그런데 그 김영롱 앵커는 LG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LG 하면 뭐 백색가전, LG 트윈스. 자, 우리 LG. 좀 제발 네. 방송 전에 백색가전. 사전에 논의했던 거는 네. 그대로 따라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LG 하면 바로 이 로고송 아니에요? 이거. 사랑해요 LG. 이거 알지? 그렇죠. 로고송 유명하지. 자, 이건 알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자, 나올 겁니다. 뭐가요? 너무 느끼는 거 아니야? 뭐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빨리 얘기해. 자, 우리 제목이 바로 살아나요 아닙니까? 살아나요 LG. 사랑해요 LG가 아니라 네, 살아나요 LG. 바로 뭐 오늘의 주제가 이겁니다. 적응이 잘 안 되시죠? 저희 적응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네. 이 노래를 꼭 이렇게 이딴 식으로 불러야 되나요? 네. 살아나요 LG 이 정도면 복면가왕인데. 아, 제가 원래 노래 잘 못하긴 해요. 알겠습니다. 인정하겠고. 자, 그러면 LG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네. 오늘 좀 LG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는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래요. 심폐소생술이 사실 필요한 건 맞아요. LG전자가.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참 잘 나간다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LG전자는 제대로 좀 마케팅도 잘 못하고 실적이 제대로 안 나온다라고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좀 가벼운 얘기부터 좀 재밌게 얘기를 네. 해보도록 할게요. LG전자 같은 경우에 마케팅을 홍보를 참 못한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네. 제품이 나오면 오히려 LG전자 홍보팀에서 뭐 제품을 홍보해 주는 게 아니라 네티즌들이 찾아가지고 막 이런 장점도 있는데 왜 말 안 했냐 막 네. 이런 여기 얘기를 여기 하더라고요. 이거. G5. 이게 G5가 아니라 네. 뭐 두 분도 잘 모를걸요? 이게 무슨 기능이 있는지 알아요? 이게 지금 캠플러스인데 캠플러스 떼고 저 안에는 원래 이걸 끼면 네. 이거 자체로도 하나의 보조 배터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이 안에 네. 배터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이게-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모르냐면 LG가 홍보를 안 해주니까. 네, 그렇죠. 아. 그래서 네티즌들이 네.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막 이런 것도 어. 있습니다. 하는 게 네. 진짜 짤로도 굉장히 인터넷에서 많이 근데 돌아다니고 이거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붙일 수가 있나? 이게 벌써?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G5 얘기하자고? 네. 내 앞에 준비한 게 참 많이 있는데 알았어요. G5부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네. 사실 G5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겉은 예쁜데 네. 단점 하나가 이 모듈 특히 배터리 팩 같은 경우에도 교체가 가능한 건 좋은데 이게 좀 번거롭다는 얘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이게 안 빠져 잘.
그리고 잘 빠진다고 해도 이걸 또 갈았다가 이걸 또 빼가지고 다시 껴가지고 이거 다시 놓고 카메라 바꾸려면 이거 다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었어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을 뿐더러 그런데 사실 LG전자가 처음에 이 모델을 내놓을 때 자신들은 이게 장점이라고 내놨잖아요. 근데 그렇죠. 김영록 앵커는 단점이라고 보네요. 그러니까 G5는 장점이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핀트가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는 제 생각에는 저건 장점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LG전자에 대해서 뭐 이 방송에서 드렸던 말씀을 시간 타임 테이블별로 정리해 보면 처음에 관심 없다, 재미없다. 그런데 G5 딱 G5 나와도 잘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G5 나온 걸 보고 제가 뭐라고 딱 얘기를 했냐면 재밌다. 근데 거기까지. 재밌는 거 말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진 않겠다. 저는 원래 계속 LG 제품을 쓰고 있어서 앞으로 뭐 G5가 가격이 싸지면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 줘보세요. 팔이 짧아서. 이게 두 개가 있잖아요. 이거 G5 쓰고 끝이라면서요? 당연하죠. 알아요? 그렇죠. G5 쓰고 이게 이런 모듈을 만질 거였으면 서드 파티 업체를 더 많이 넓혀서 가져갔어야 됐고 그다음에 이번에 쓴 모듈은 G6, G7 혹시 V 모델에서도 쓸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라니까요. 그 말 안 하셨잖아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봐봐. 처음엔 새로 왔어. 그래가지고 뭐 이런 기능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저런 기능도 할 수 있겠다 나왔어요. 그래서 좋았는데 사실 배터리를 빼고는 이 카메라 모듈도 그렇고 뱅앤올룹슨에서 처음에 오디오 나왔다고 했을 때 오디오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음원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도 고품질의 음원을 찾을지도 모르겠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느 순간부터 이게 되게 번거로워지기도 했고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포인트는 그건 아니에요. 음원이요. 못 찾으면 이런 거 사지 말아야 돼요. 그 정도 음원 찾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은 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쓰지 말아야 돼. 그런데 저 중요한 건 뭐냐면 LG가 이걸 마케팅할 때의 포인트는 뭐였냐? 이게 정말 좋은 음원이고 좋은 기기다. 그러면 이 좋은 기기를 보통의 음원으로 들었을 때와 그다음에 정말 하이 음원, 뭐 플렉 이상의 음원으로 들었을 때 그 차이, 그다음에 다른 모델로 똑같은 플랫 파일을 들었을 때 그 차이를 느끼게 해줬어야죠. 근데 이 G5 처음에 런칭한 모델 지금 뭐 어디든지 다 가보시면 아시지만 그냥 이것만 좋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에노에 이 파일이 좋고 이 모듈이 좋은 거다. 좋은 거 누가 몰라? 이거 과거 거에 비해서 얼마나 좋아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 서사가 없잖아요. 자 여기서 저 찬스. 말씀하세요. 준비한 거 좀 어제부터 진짜 준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준비한 거 좀 하고 싶은데 이게 맥락이 비슷하게 와서 제가 지금 기회를 틈타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안 알려줘요. 좋은 게 있는데도 뭐 제대로 된 방법을 쓰지도 않고 잘 안 알려준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제가 준비한 거 하나만 몇 개만 할게요. 첫 번째가 LG전자 측에서 홍보팀 뭐 그런 거 하려면 이제 기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사진도 찍고 모델들 나왔을 때 막 사진도 찍고 막 홍보하고 그러잖아요. 제품 런칭 행사 같은 거. 런칭 행사 같은 거. 그런데 LG전자에서 막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진짜 난해한 광고들도 너무 많고 난해한 사진들도 너무 많아요. 지금 보이고 있는 이거 곧 있으면 이제 나올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냥 광고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진짜 난해한 사진 여러분들도 한 번도 못 보셨을 난해한 공식 자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제 곧 나올 거예요. 보도 자료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웬 말입니까? 냉장고 광고 하는 건데요. 모델들을 거의 아바타를 만들어 놓고 지금 분장을 시켜놓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그냥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짤이 아니라 LG전자 홍보팀에서 기자들을 모아놓고 공식 자료로 배포한 사진이에요. 뭐 저거 가지고 사실 기능적인 면도 부각이 안 되고 뭐 미적인 부분도 부각이 안 되고 뭐 이런 거고 두 번째 또 V10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저 V10의 옆에 보시면 왼쪽이랑 가운데 거 화이트랑 베이지색이 있어요. 보여요. 잘 보시면 제일 가장자리에 금빛이 나잖아요. 저게 알고 봤더니 진짜 20K 금이었어. 근데 LG전자에서는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저게 20K 금인 걸 나중에 기자들이 보도 막 내용 통해서 저게 알고 봤더니 저것도 진짜 소비자들이 20K였다. 직접 이거 20K, 그러니까 20K 금이다 이렇게 해서 소문을 퍼뜨렸던데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물어본 거죠. LG전자 관계자한테 금인데 왜 얘기를 안 했냐 그랬더니 다른 똑같은 제품에는 금빛이 안 들어가서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걸 말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저게 네. V10은 또 하나의 강점이 이게 그 듀랄루민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네. 이게 그래서 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강도가 굉장히 강해요. 우리 듀랄루민 기술 시간에 배웠잖아요. 남자들 다 기술 시간, 공업 시간에 배우잖아. 저 그때 수면을 취해서 아니 저는 듀랄루민이라는 건 처음 들어봤는데요. 네. 헐. 이게 세대 차이인가? 나랑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 보세요. 듀랄루민 뭔데요? 그러니까 항공기 소재로 쓰이는 네. 굉장히 초경합금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듀랄루민 소재로 써서 이게 충격에 강하다 이런 것도 이제 뭐 포인트였는데 네. 그런 포인트는 얘기하지만 다른 또 긍정적인 그 포인트들을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LG전자의 가장 큰 문제점 뭐냐면 제품은 비교적 잘 만들었는데 그 잘 만든 제품의 홍보를 정말 못한다. 그래서 단적인 예를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전시하면 무조건 가서 다 보거든요. 네. 그리고 가서 거기서 그 홍보하는 사람들에게 질문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2군데밖에 안 가보긴 했지만 2군데 다 가서 이번에 마케팅 포인트가 뭐였어요? 프렌즈 시리즈하고 그다음에 카메라가 좋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도 카메라로 그 홍보하고 프렌즈 시리즈가 이 계세요. 모듈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고 있긴 거. 하죠. 네.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카메라 저조도에서 LG G5가 가장 좋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건 뭐 그따위 뭐 관심 없고 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을 때 그거를 나와서 설명하는 애들이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보다도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 초점 맞추고 이런 거 계속 질문을 했더니 나와 있는 팀장이라는 애도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야, 알겠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건지 참 궁금하네요. 그건 저도 LG전자 사람이 아니고 그럼 모르죠. 또, 누구도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네. 요즘에 홍보를 파워블로거들이 더 잘 해줘요. 이런 기능도 있다 저런 기능도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들을 하나 네. 둘씩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요즘에 뭐 물건 사려면 여러분들도 다 블로그나 사용 후기 네. 꼭 한 번씩은 보잖아요. 근데 G5가 참 LG전자에서 뭐 스펙 뭐 참 많이 좋아졌는데 네. 평을 들어보면 그렇게 막 너무 좋아서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는 평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그렇게 보니까 홍보가 안 좋다고는 하는데 사실 홍보가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럼 있겠죠 당연히. 네, 왜냐하면 가전제품 쪽. 가전제품은 워낙 그 LG전자 내에서도 매출이 거의 한 60%가 넘어서지 않습니까? 가전제품을 그래서 주력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에 가장 홍보 잘 됐던 게 바로 LG 시그니처 아니겠습니까? 혹시 LG 시그니처 아시죠? 알죠. 아시죠? 근데 굉장히 그거 보고 빈부 격차와 소득 불평등 막 그럴 불균형 수밖에 그런 거 없는 되게 게 많이 LG 있어요. 시그니처에서 나오는 TV 한 대 가격이 1,100만 원이에요. 네, 그거 그러게요. 싼 거예요. 그게 싼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결혼을 해봤잖아요. 해본 게 아니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네요. 신혼살림을 되게 차리면서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하시니까 분위기 말하면 되게 안 되죠. 이상해지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혼수를 준비하는 예상 비용을 안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제 가구랑 가전 모두 다 합쳐서 그러니까 소파, 뭐 TV, 냉장고 그리고 뭐 벽장 이런 것들 다 합쳐서 보통 예산을 1,000만 원 정도 책정을 하는데 아, 그래요? TV 한 대가 1,100만 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주 앵커 집에 있는 백색 가전들을 다 팔아서 TV 한 대에 들여놓는 거예요. 못 사요. 못 사는 거네. 못 산다는 거예요. 그만큼 비싸다는 게 그게 문제가 뭐냐면 문제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걸 노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소비자들이 사고는 싶지만 비싸다, 못 사겠다. 근데 저런 고가 프리미엄 제품의 판매 타겟은 네, 우리가 아니니까 네. 그렇죠. 뭐 그건 상관이 없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쟤네는 몇 대를 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린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걸 알리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근데 과연 LG 시그니처로 인해서 LG 가전 제품이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전략상으로는 그렇게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맞아요. 저도 그것도 인정합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는 사실 광고는 우리가 보고 있지만 우리에게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LG전자 관계자가 사장이 직접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대중들한테 이렇게 많이 팔려는 목적으로 내놓는 게 아니다. 그래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프리미엄 브랜드를 내놨으면 그 프리미엄 브랜드가 LG전자 매출이나 실적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거를 통해서 하려는 게 아니죠. 시그니처를 통해서 LG의 브랜드를 높이고 그러면 나머지 제품들의 판매도 늘어난다가 걔네 생각이겠죠. 네. 그게 그 생각대로 될지는 그 나중 문제고요. 그래, 또 하나 나중 우리가 봐야 될 건 네. 하이얼이 지금 미국에서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백색 가전 쪽에서. 네. 그러면 하이얼을 견제할 수 있는 거 뭐겠어요? 품질이요? 막상 다 까놓고 얘기하면 그렇게 큰 차이 없어요. 물론 LG전자 게 더 좋겠죠. 네. AS도 좋고 품질 더 좋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차별화를 시킬 수 있는 게 과거 똑같잖아요. 우리나라 냉장고가 훨씬 좋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월풀 제품 사고 미국 거 들여놓고 좋다 얘기하고 네.
소니 TV 앞에 거는 그때는 삼성 정관이었죠. 네. 옛날 사람. 그러니까 삼성 정관이었는데 삼성 정관이 만든 그 CRT 패널을 보고서 아 일본 거 패널 정말 좋다. 그거 우리나라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LG 시그니처가 의미하는 바도 그런 걸 가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자기들은 프리미엄이다. 하이얼과 다르다. 그러니까 LG 제품은 LG 시그니처가 아니더라도 그런 프리미엄급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하이얼 너희 아웃 우리 거 써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맞는데 근데 이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게 팔려야 프리미엄 아닙니까? 아, 그건 다릅니다. 안 팔리면 뱅앤올롭슨이 뭐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몇백만 원짜리 초고가들이 굉장히 많이 팔릴 것 같아요? 그렇진 않다라는 양 거죠. 말고 금액으로 봐야죠. 금액으로도 마찬가지죠. 금액으로도 예를 들어서 BMW 같은 거 좀 얘기가 달라요. BMW를 완전히 우리가 명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명품 아니거든요. 그건 프레스티지도 안 되는 거죠. 솔직히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그 3시리즈 같은 경우는 프레스티지도 안 되는 정도의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LG가 취하고자 하는 것도 완전히 초하이엔드로 가겠다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초하이엔드급으로 가게 되면 뭐 냉장고 정말 어이없는 가전 하나, 스피커 하나에 몇 천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뭐 이제 오디오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억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차랑 집을 팔아서 그걸 사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초하이엔드는 아닌데 LG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프레스티지로 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브랜드가 쫓아오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한 가지 가고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저는 LG를 까기 위해서 나왔는데 LG를 변호하는 입장이 됐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어쨌든 이거 성공 여부는 지금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니고 나중에 살펴봐야 될 거고요. LG의 의도는 제가 보기엔 자기들은 프레스티지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쓰고 있는 거죠. 두 분이 이제 화해하세요. 이쯤에서 전 두 분이 싸우시는 줄 알고. 아니 그러면 좀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은 현재 이 백색 가전 상태는 어떻다고 보세요? LG 전체 아직은 버틸만하죠. 버틸만하다? 아직은 버틸만한데 미래가 과연 좋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저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약간은 회색빛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 하이얼이 G의 가전 부분을 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브랜드 네임, 브랜드의 이미지 여기에 있어서도 하이얼이 그렇게 크게 뒤질 건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월풀이나 LG전자의 가전제품은 왜 잘 팔렸다고 생각하세요? 미국에서. 왜 잘 팔린 것 같아요? 명품이니까. No. 이번에 미국의 주택 시장이 좋아지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홈 어플라이언스들의 매출이 전반적으로 다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월풀 주가도 올랐고 LG전자의 가전제품도 좋았고 그다음에 일렉트로룩스 같은 쪽도 전반적으로 매출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미국 내에서. 이제 그게 이제 주가의 상승 요인이었고 실적의 긍정적인 요인이었거든요. 근데 미국 주택 시장이 과연 하반기 내년에도 계속 잘 될 거라는 보장? 누가 보장할 수 있어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놓고 봤을 때 가전 시장에 대한 것도 품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향후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OLED TV거든요. OLED TV 화질 죽이죠. 그냥 저희가 이렇게 TV 몇 대가 있습니다만 여기 보고 있는 것들도 다 고가들이거든요. 이런 거랑 비교가 안 돼요. 정말 화질 좋은데 아직 가격이 더 낮아져야 되고 수율도 더 높여야 되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종효 전문위원이 오늘 그 살아나요 LG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준다면 무슨 말씀 하고 싶으세요? LG전자 가격 싸잖아요. 주가도 조정 많이 받았잖아요. 악재 반영하면서. 중요한 건 치명적인 매력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좋아할 때도 여자를 좋아하든 남자를 좋아하든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건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고 그 사람만의 치명적인 캐릭터와 매력이 있을 때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연예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연예인을 좋아할 때도 그 사람이 꼭 정말 미남이어서 좋아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캐릭터, 치명적인 매력 이런 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LG전자 그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가 여기서 더 빠지진 않을지 몰라도 올라가기엔 좀 힘들지 않을까. 전장 부품도 이게 뭐 언제 잘 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전장 부품도 이번에 IR에서 질문했더니 특별한 대답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한마디를 드리고 싶은 건 치명적인 매력이 없다 LG전자. 그렇다면 아주 초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사가지고 들고 있으면 분명히 PBR이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글쎄요. 저는 여전히 물음표를 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김영롱 앵커는 LG전자 살아나요 LG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우선 무서웠습니다. 두 분이 싸우시는 줄 알고 다음부터는 제가 가운데 앉아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이 끝장 토론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LG전자에 대해서는 구호는 그만 외치고 잘 팔아라. 좀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국내에서 뭐 2등 하자 얘기 많이 했었고 해외 시장에서는 의미 있는 3등 이것도 참 구차해요.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3등 하자라고 구호를 외치는데
이제 구호 그만 외치고 판매량으로 보여줘라라는 얘기 하고 싶네요. 네, 사실 저는 김종일 전문위원과 뭔가 이제 의견이 대립되는 것 같이 보이긴 했지만 결론은 사실 김종일 전문위원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 LG전자를 제품들을 저는 예전부터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핸드폰 쓰기 전에 계속해서 LG전자 핸드폰만 쭉 써왔고요. 네. 가전제품도 LG전자 가전제품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 당시 좋았던 게 디자인이었는데 요즘 나오는 것들 보면 평준화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김종일 전문위원과 마찬가지로 치명적인 매력, 눈에 딱히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종의 바람을 좀 결론을 내리고 싶었어요. 네. 뭐냐면 지금은 요란한 빈수레가 맞는 것 같아요. 프리미엄 브랜드라면서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특별한 결론 나오지 않고 있고 물론 이것만으로 성패 여부를 결론 지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래도 이 빈수레를 좀 채워준다면 우리 소비자들의 욕구를 채워준다면 LG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네. 저는 이런 바람이 좀 확실히 LG전자에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정신 차려 LG. 바꿔야 되지 않? 우리 뭐 오늘 뭐 살아나요 LG? 네. 사랑해요 LG 아니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LG. LG. 이 뭐 프로그램 이름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LG전자에 대해서 저희가 뭐 자세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제가 LG전자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드렸으니까 그 이후의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직설이었습니다. 자, 김종일 전문위원 그리고 김영란 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